네, 그러면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벡터 공간에서 배울 내용 첫 번째 체, 벡터 공간, 부분 공간인데 체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체는 몸체자, 그리고 영어로는 field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의 대표적인 것은 유리수 집합, 실수 집합, 복소수 집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수학적인 대상이 있으면 그게 실수라고 하죠. 이런 집합이 하나 정해지면 수학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제나 연산을 가하죠. 연산.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거를 이제 가해서 여기에서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이 얘기는 누차 했으니까 이 정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의 역연산이고 곱셈의 역연산이라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요 두 개의 연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서 배웠던 게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지만 사실은 역연산을 생각하면 덧셈과 곱셈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필드의 데피니션인데, 필드의 데피니션 색깔을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아니, 더 예쁜 색깔로. 필드라는 것은 집합인데 여기에는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두 개의 오퍼레이션. 그것이 하나는 덧셈, 에디션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이라는 거예요. 덧셈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기로 했고 곱셈은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다. 얘기죠. 네. 그랬을 때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리수나 유리수나 rational number가 유리수 집합이고요. real number가 이제 실수 집합인데 여기서 갖고 있는 행동하고 비슷하게 behavior similarity, 그러니까 비슷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여기 써 있는 덧셈에 관한 역원 또는 곱셈에 관한 역원. 그래서 b의 마이너스 1승처럼 만약에 난제로 0이 아닌 원소 b에 대해서 b의 인버스가 존재하는가. 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집합을 필드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사칙연산에서 뺄셈과 나눗셈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역연산을 이용해서 역원을 더해주거나 곱해주는 형태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실수 집합하고 아주 내용이 똑같은 거죠. 뭐 유리수 집합에도 적용될 수 있고 복소수 집합에도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체. 집합 F가 존재해야 되고요. 집합 F가 존재하고 그것의 원소를 뭐 K, L, M 실수라고 생각하십시오. F를. 실수 집합의 원소 그러면 실수 3개를 꺼낸 거죠. 그 다음에 그 집합 F가, 실수 집합 F가 두 연산,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는 건 아시죠? 두 개 더했더니 그것도 역시 실수가 되고 두 개 곱했더니 그것도 역시 실수가 될 때 닫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에 성질들을 만족할 때 그 성질이 덧셈에 관해서 4가지, 곱셈에 관해서 4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저 집합 F를 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체 안의 원소를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 곱 할 때 그 스칼라죠. 그렇게 스칼라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벡터 공간에는 스칼라 곱이 있잖아요. 실수배 또는 스칼라배 뭐 이런 스칼라를 곱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체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질 8가지는 뭐냐? 각각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덧셈에 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두 번째, 덧셈에 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세 번째, 덧셈에 관해서 항등원, 요걸 만족하는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한다면 여건도 있겠는가? 항등원이 있다면 이걸 만족하는 그런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 같은 게 있는가? 네, 이걸 덧셈에 관한 여건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4가지입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네,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곱셈에 관한 항등원, 요걸 만족하는 그런 1이라는 수가 필드 F라는, 그러니까 집합 F라는 데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이제 곱셈에 관한 여건인데 단 0이 아닌 임의의 스칼라, 임의의 스칼라죠. 임의의 스칼라 K에 대해서 요런 걸 만족하는, 여기가 항등원이죠. 항등원을 두고 그 임의의 숫자 곱하기 뭘 하면 항등원이 됐니? 그런 애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애가 존재한다. 그거죠. 단 K는 0이 아닌 원소로서. 네, 요렇게 모두 덧셈에 관해서 4가지, 곱셈에 관해서 4가지. 이걸 만족하는 애를 체라고 부르겠다. 어렵지 않죠. 실수가 그거니까. 그다음에 유리수가 체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실수나 유리수의 성질들이 동일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러한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그 집합을 우리는 필드라고 부르겠다. 그거예요. 벡터 공간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R2 공간에서 성질, R3 공간에서 성질, Rn 공간에서 성질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 똑같은 성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앞으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은 이그젬플로 R2 공간은 벡터 공간, R3 공간도 벡터 공간의 일종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실수는 체구나. 그 다음에 유리수는 체구나. 단 항상 집합 F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그 원소들끼리의 덧셈, 그 다음에 원소끼리의 곱셈. 그래서 보통 더 명확하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체란 집합 F가 있고 그 집합 F에 가해주는 연산이 2개가 있다. 덧셈과 곱셈. 그다음에 덧셈에 대해서는 4가지, 곱셈에 관해서는 4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이걸 만족하면 이 전체를 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줄여서 그냥 F를 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실수 말고도, 유리수 말고도 체는 없을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 덧셈에 대해서 4가지.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교수님, 뭐를, 잘못 읽으셨어요. 쓰기는 제대로 쓰셨는데, 발음을 잘못하셨어요. 그런 실수도 찾아내시던데, 네, 실수할 뻔했네요. 네. 곱셈에 관해서 4가지이고,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 그런 법칙이 바로 분배 법칙이죠. 여기 보시면 덧셈과 곱셈. 그래서 저렇게 분배 법칙 된다는 건 아실 테고요.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있는 법칙 하나까지 이렇게 만족하면 그것을 우리는 체라고 부르겠다. 자, 이 얘기를 하려다 그랬는데요. 이제 유리수가 아닌 또는 실수가 아닌 애들 중에 체가 있을까? 네, 있고요. 많고요. 그 중에 유한집합으로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유한집합으로. 예를 들어서 F라는 집합이 0과 1만 있습니다. 뭐 연상되는 거 있으시죠? 컴퓨터를 하시니까. 0 아니면 1밖에 없는 거예요. 집합이 0 아니면 1밖에 없는데 여기에 연산 2개를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덧셈은 저렇게, 곱셈은 이렇게. 예, 덧셈 기호는 요거죠. 그랬을 때 0과 0을 더하면 0, 0과 1을 더하면 1. 예, 그 다음에
1과 0을 더하면 1, 1과 2를 더하면 0 이렇게. 그 다음에 곱셈도 0과 0을 곱하면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이것과 똑같은 걸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덧셈은 exclusive or예요. exclusive or. 그 다음에 곱셈은 진짜 그냥 and인 거죠. and 그 진리표가 되고 여기는 exclusive or 진리표예요. 이렇게 두면 이것이 체가 된다. 체가 되는 걸 보이려면 이 덧셈에 대해서 네 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이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가 합해진 분배법칙이 가능한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건 뭐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되고 이번에는 조금 그거보다 복잡한 그런데 재밌게도 저만 재미있을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유리수 집합 전체를 Q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실수 집합이라고 한다면 실수 집합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R자를 쓰죠. Q자도 이렇게 좀 둥그렇게 하고요. 볼딩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무리수겠죠. 무리수 집합. 그런데 유리수 집합은 분명히 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루트 2 같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잘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2까지 집어넣어서 만드는 무슨 집합을 하나 생각해 봐요. 그 집합이 이제 금방 나올 텐데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연산, 덧셈과 곱셈 연산을 해주면 그것도 체가 되더라. 그 주제입니다. 한번 보죠. 자, 집합 Q 가로 열고 루트 2. 이게 아까 제가 집합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린 그 집합이에요. 유리수는 전부를 포함하고 거기에 무리수 중에 하나인 루트 2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원소들은 대표 원소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라고 해보세요. A는 모든 유리수. 그러면 이 집합은 Q를 포함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B가 0이 아니면 이제 유리수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유리수 이런 이상한 그런 실수가 전부는 아니고 실수하고 유리수가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집합이 됩니다. 네, 이랬을 때 여기에 덧셈과 곱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 이 집합은 체가 된다. 그 덧셈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임의의 원소를 P랑 Q라고 둔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모양대로 하려면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루트 2,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곱하기 루트 2. 그러니까 A와 B, C, D는 다 유리수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덧셈은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를 더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유리수끼리 더하고 마치 여러분 복소수에 보면 A 플러스 BI처럼 돼서 이런 애들하고 C 더하기 DI 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C 더하기 그 다음에 B 플러스 DI 하듯이 여기서 I는 마이너스 1의 루트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루트 2를 그렇게 생각하면 요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도 Q 루트 2의 원소죠.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곱셈도 비슷하게 해서 A와 C를 곱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쪽 뒤에 것끼리 곱하면 BD에다가 루트 2 루트 2니까 2BD가 되겠죠. 그 밖에 루트 2를 끝까지 갖고 있는 애는 얘랑 C를 곱하거나 요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얘를 곱한 거니까 루트 2를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역시
앞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로서 닫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저것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항등원 여건이 있는지 곱셈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Q 곱하기 R 여기 죄송합니다. 플러스고 여기가 곱하기 그럼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지 등등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한테 맡겨드릴게요. 네, 벡터 공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벡터 공간, 영어로 벡터 스페이스. 멋있죠, 스페이스. 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R2 공간, R3 공간, Rn 공간에서 공통된 성질들이 있더라. 이건 R2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R2, R3, R4, Rn 공간에 모두 있더라. 그러면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는 그 성질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수학 대상을 찾아보자. 그 집합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여기에도 연산이 필요한데 이 연산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덧셈, 벡터끼리의 덧셈. 또 하나는 벡터랑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체의 원소인 스칼라. 벡터랑 스칼라의 곱. 이 두 개의 연산 가지고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V라는 집합이 있어서 그것의 원소를 이렇게 두고 대문자로 썼습니다. 뭐 다른 책에서는 V 화살표 하는 책도 있고 소문자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서 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대문자로 행렬처럼 계속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 책 볼 때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전에 배웠던 체 F의 원소들을 K와 L로 표시할 때 이럴 때 두 개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덧셈과 곱셈인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덧셈은 벡터끼리의 덧셈, 저 곱셈은 벡터랑 스칼라의 곱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V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어떨 때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집합 V를 가리켜서 체 W 위에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때 그 안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부르겠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체를 정의할 때도 비슷했잖아요. 이러한 집합이 두 개의 연산이 있어서 모두 9가지의 성질을 만족하면 그 집합 F를 체라고 부르고 그 안의 원소를 스칼라라고 부르겠다. 그것처럼 얘는 요게 이제 더 들어간 거죠. V를 체 F 위에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벡터 공간 안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아까 체에서 쓰듯이 벡터 공간이라는 이 자체 집합, 여기서 집합으로 시작했잖아요. 집합. 얘는 원소 대문자 A, B, C, D를 갖는 그런 집합으로서의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덧셈, 그다음에 스칼라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벡터일 때는 체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까지만 쓰고 over, 그래서 체 위에서 정의된 그 말이 위라는 말 때문에 over F, 이렇게 거꾸로이긴 하지만 영어부터 나왔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호나 내용을 보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 부분에 나온 바로 그겁니다. 집합 V는 덧셈에 관해서 닫혀 있고 첫 번째 뭐예요?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항등원, 덧셈에 관한 항등원, 네 번째 덧셈에 관한 여건이 존재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V는 곱셈에 관해서 닫혀 있고 다음을 만족. 여기 이제 체의 원소인 스칼라들이 나오죠.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분배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얘는 결합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마지막 것은 스칼라베 곱셈이라는 스칼라베의 항동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 연산에 대해서 각각 네 개씩 저런 성질을 만족하면 이 벡터 부인 그 집합 부인은 연산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채 F 위에 정의된 벡터 공간이다 라고 이제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벡터 공간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당연히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얘들이 다 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방금 전에 그 성질들을 다 만족했었으니까. 그죠? 이제 이런 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보겠다는 거죠. 뭐냐? 매트릭스들의 집합인데 크기가 mn 크기다. m 곱하기 n짜리 크기고 이 안에 원소들은 다 실수로 돼 있다. 그런 애들이에요. 얘가 벡터 공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over f. 여기서는 정확히는 이제 실수 집합이 되는데요. 이 실수는 채니까 그래서 얘는 벡터 공간입니다. 실수체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가 실수인 mn 행렬 전체의 집합 얘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11부터 A1n 이쪽으로는 N열이 있고 이쪽으로는 M열이 있네요. 그러니까 mn 행렬 맞죠? 예, 여기서 이 안에 원소들은 모두 다 실수이다. 그런 거죠. 네, 요 말은 한국말이지만 요 말은 만국 공통어이죠. 예? 만국 공통.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수학을 하신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서 기호가 그만큼 중요하죠. 자, 이 집합은 채를 실수 집합 R로 요걸로 선택하고 두 개의 연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연산이라는 건 각각 행렬끼리의 합. 행렬끼리의 합 기억나시죠? mn 행렬과 mn 행렬은 더할 수 있어요. 그죠? 원소들끼리. 그 다음에 행렬의 스칼라베 기억나시죠? 행렬 앞에 뭐 K면 K. 그러면 이 K가 모든 원소에 다 곱해지는 거. 그럼 이 안에는 A11은 KA11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이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된다. 네.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정리 3.1과 3.2가 각각 행렬의 합, 행렬의 스칼라베에 대한 성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성질들을 다 모아보면 8가지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한 공리 그 8가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행벡터 공간과 열벡터 공간이라는 용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앞에서 M, N, 행렬들 전체의 집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싶군요. 이 안에 원소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기서 뭐 A11부터 AMN까지 되겠죠. 그죠? 이러한 행렬이 있는데 사이즈는 이쪽이 M개, 이쪽이 N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행렬이 아니라 벡터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왜? 얘가 벡터 공간이면 그건 방금 전에 했던 거고 벡터 공간의 원소는 벡터라고 부르겠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렬도 벡터이고 또 벡터는 또 행렬이고 행렬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A1, A2, AN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행벡터라고 하는데 얘는 1 곱하기 n짜리 행렬이죠. 1 곱하기 n. 그죠? 이런 행렬로도 볼 수 있고 그냥 여기 컴마만 넣으면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n차원 공간의 한 원소로서 얘가 벡터 공간이니까 벡터라고 부를 수도 있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행벡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 벡타 이런 애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MN 이거 자체가 벡타 공간이니까 그 중에 여기가 1인 애도 벡타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벡타 공간인데 그걸 특별히 행벡타들만 모여 있다고 그래서 행벡타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열에 대해서라면 이번에는 MN이었다면 이쪽이 이제 1인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1짜리 행렬들의 전체의 집합. 이것도 벡타 공간이고 근데 얘는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A1부터 AM까지. 이러한 벡타들의 전체의 집합. 요것도 벡타 공간은 되는데 이름은 컬럼, 즉 열벡타 공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용어니까. 이 행벡타, 열벡타의 경우는 뒤에 다시 또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더 재미나는 것은 다항식 전체의 집합. 이것도 벡타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P라고 이렇게 멋지게 쓰기도 해요. 이건 폴리노미얼. 다항식의 영어 이름이 폴리노미얼이라서 P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모양새는 대략 이렇게 쓰는데 얘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X자승, XN승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개수들이 뭐 A0, A1 이런 것들이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A0 플러스 A1X 더하기 A2X자승 이런 식으로 해서 X항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개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X와 QX가 바로 이 집합의 어떤 특별한 원소라고 하자는 거죠. 사실은 임의로 길게 써도 되고요. 무한대로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얘기는 A, K 같은 그 이후의 얘기를 다 0이라고 두면 이렇게 모양새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의 M승까지 있고 얘는 X의 N승까지 있는 그런 PX와 QX의 경우입니다. 이렇다고 할 때 이거 두 개의 덧셈. 여러분 다항식의 덧셈 아시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첫 번째 X가 없는 정확히 얘기하면 X의 영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A0, B0가 될 거고 두 번째는 A1 플러스 B1 X가 될 거고 A2 플러스 B2의 X 자승이 될 거고 이렇게 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얘도 역시 뭐예요? 어찌됐든 폴리노미얼의 집합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덧셈에 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스칼라배. 여기 여러분 이런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다 5를 곱한다고 합시다. 5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K나 C나 이런 거 컨스탄트 실수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스칼라 또는 스케일라라고 하는데 스칼라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요 앞에마다 다 K자가 붙겠죠. 이렇게 연산을 정의한다면 저 다항식 전체의 집합은 벡타 공간의 액션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체 위에 정의된 벡타 공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연속함수라는 것은 함수 f가 있는데 여기서 r자는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가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의역과 공변역이 실수집합이라는 거죠. 이 함수는 단 연속함수인 거예요. continuous function. 그래서 C로 써놨습니다. continuous로 연속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랬을 때 이 집합,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은 바로 벡타 공간이 된다. 그러려면 여기도 덧셈과 곱셈이 필요하죠. 덧셈은 함수와 함수 사이에
덧셈. G가 또 똑같이 이렇게 있다면 F 더하기 G라는 것을 데피니션으로 이렇게 한다면 많이 보셨죠?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앞에 걸로만 치면 얘 역시 R에서 R, 즉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가는 연속함수일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닫혀 있는 게 되고, 그러면 F 더하기 G랑 G 더하기 F가 같은가,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죠. 같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되죠. 그 다음에 F 더하기 뭘 하면 F가 되니, 그런 애가 있니? 그럼 영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0으로 보내주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F 더하기 뭘 하면 그런 영함수가 되겠니? 마이너스 F라고 쓸게. 그러면 덧셈에 관한 여건도 생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얘는 벡터 공간이 되더라 이거예요. 저기 보면 덧셈은 저렇게 약속하고 스칼라 배는 저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요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부분이죠. 어떤 집합의 원소끼리 덧셈, 집합의 원소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주는 거. 그렇지만 요것은 definition을 하기를, define 하기를 요렇게 define을 하고, 요런 것은 요렇게 define을 하면 얘 역시 연속함수이고, 정의구역과 공변역이 모두 그 실수인 그런 연속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정의 8.2에서 얘기했던 벡터 공간의 그 액션들, 공리들을 다 만족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덧셈에 관해서는 4가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 걔 벡터네. 그렇죠. 연속함수는 벡터입니다. 왜? 벡터 공간이 됐죠. 그럼 벡터 공간의 원소인 함수는, 연속함수 걔는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폴리노미알들의 집합 벡터 공간 되는 걸 아셨죠? 다항식 그건 벡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계속 추상화돼서 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 눈에는 그동안 따로따로 놀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덩치로 이걸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얘도 벡터 공간, 얘도 벡터 공간. 원래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면 R2, R3, Rn 공간에서 나온 건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실수 집합에서의 연속함수 전체 집합, 실수 집합에서 그 다항식 전체 집합, 이런 애들도 따져보니까 얘들도 벡터 공간이 되더라. 따라서 연속함수는 벡터, 행렬 벡터.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다항식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다항식들도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라는 시각에서 모든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벡터 공간에 대한 정의까지 또 예까지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것의 부분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V를 채 F 위에서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결국 V, 뭔가 있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F. V를 채 F 위에서 덧셈, 벡터들끼리의 덧셈과 벡터와 스칼라끼리의 곱셈. 얘가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얘는 분명히 집합이니까 그 안에 부분 집합도 있죠. 그 부분 집합을 S라고 둔 겁니다. 근데 이 S가 다음 성질을 만족하면 그 S를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예, 딱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S가, 부분 집합인 S가 요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S에 A와 B가 들어있다면 그것의 덧셈, 이 덧셈은 여기서부터 나온 덧셈이에요. 그 덧셈 결과도 S에 있다. 그 다음에 A가 S의 원소고 K는 필드의 원소예요. 그럼 이거 두 개의 곱인 스칼라 배도 S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의미로 보면 집합 V가 이렇게 있고 S가 이 안에 있으면
S 안에 A와 B가 있어서 A와 B를 벡터 공간 V에서의 연산 덧셈을 해보면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A 플러스 B를 C라고 했을 때 이 C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칼라, 여기에 원소 K가 있으면 K에다가 요 A를 곱하면 그것은 벡터 공간 전체 V에 있으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되죠. 닫혀 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S 안에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S도 그거 자체가 벡터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 공간, 그래서 부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앞으로 S는 V의 부분 공간. 이게 어떤 책에서는 저렇게 쓰기도 하고 뭐 안 쓰기도 하고 하는데 강의를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합과 집합의 관계가 아니고 그럴 때는 크다 작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저런 기호, 노테이션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S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의미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두 개잖아요. 조건이. 근데 한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K가 하나였지만, 그러니까 스칼라가 하나였지만 두 개, K과 L이라고 두면, 그러면 이 벡터 A와 B에 대해서 각각 스칼라 배를 만들어주고 그것에 덧셈을 해주면 그것이 S 안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L을 0이라고 해봅시다. L을 0. L은 0.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0 벡터가 되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플러스 0은 해서 요것만 남겠죠. 얘가 이 안에 속했다. 그거는 이 두 번째 조건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K와 L이 둘 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것이 S에 속한다. 그것은 첫 번째 원소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은 이렇게 한 조건으로도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도 가끔 이 얘기 대신에 이렇게, 요 얘기 대신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저게 전체 집합으로서의 V인데 그 안에 S라는 부분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는 벡터 공간 이거고, 그런데 이 안에 원소로서 방금처럼 이런 조건이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호로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부분 공간이 뭔지는 명확히 요거를 첫 번째 S는 V의 부분 공간이면서 동시에 요거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S는 V의 부분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R3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X축, Y축, 그 다음에 Z축이 필요하겠죠. Z축. 그런데 이 S라는 이것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 B, C인데 여기서 A, B, C는 모두 실수집합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 S라는 애는 재밌어요. 언제나 Z축 좌표가 0이네요. Z축 좌표가 0이니까 여기 XY 평면에만 있겠죠. 3차원 공간 중에 평면인 거예요. 평면은 어찌 보면 R2랑 같은 거죠. R2는 상당히 많죠. X축, Y축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옆으로 놓을 수도 있고 뭐 평면은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공간상에서 지금 이 경우는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분집합이에요. 분명한 것은 S는
R3의 부분 공간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만족된다? S의 두 원소 얘랑 더하기 얘랑 비슷한 뭐랄까 A, B, 0 이걸 더해봐요. 그러면 여기도 알파 더하기 알파 콤마 베타지만 끝에는 꼭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S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파는 X 더하기 A일 테고 베타는 Y 더하기 B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K, X, Y, 0이라면 이 원소는 여기에 임의의 원소고요. 거기에 임의의 스칼라 K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X, KY, 그 다음에 K 곱하기 0은 숫자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S의 원소죠. 왜냐하면 여기는 실수이면 되니까 끝에는 반드시 0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얘는 부분 공간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S는 R3 공간의 부분 공간이구나.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없지만 X, 0, 0 이런 애들만 있다면 이런 집합을 T라고 할까요? 이 T라는 집합은 어떨까요?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있으면 원점이 있고 얘는요 공간상에 있는 점이긴 한데 X축 위에만 있겠죠. 이 위에만 있는 애예요. 아, 그러니까 라인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는 실수 그 자체인 거예요. 실수 집합 전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면 T는 여기에 부분 공간이 되면서도 여기에 부분 공간이 되는 거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는 우리가 보통 3차원이라고 그러죠. 차원을 배울 건데요. 3차원. 아까 이 S는 X축, Y축으로 만들어진 평면이니까 얘는 2차원. T 같은 애는 1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어떤 공간은 왜 차원을 1차원이라고 부르고 어떤 공간은 차원을 4차원이라고 왜 부를까?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는 사람만 4차원이라고 안 하고 왜 4차원이라고 부를까?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말 시험에는 가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음 중 이 S가 어떤 주어진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냐 아니냐를 선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부분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S의 임의의 두 원소는 모양새가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은 임의의 실수면 되고 두 번째 성분은 그 성분, 첫 번째 성분에다 플러스 1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S의 원소인 거죠. 7,8 같은 애가 S의 원소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해 봐요. 그러면 얘는 9,9 더하기 1 돼서 9 더하기 2가 돼서 9 더하기 1이 되어야 하는데 12. 네, 3하고 8을 더하면 11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S의 원소가 안 되겠구나. S의 원소이려면 앞에 있는 애 더하기 뒤에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S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스칼라 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 하나가 만족되지 않았으니까 부분 공간이 아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아까 2 곱하기 2짜리 행렬 전체의 집합 실수에 대해서 2 곱하기 2 행렬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S가 모양새가 이렇다고 합니다. 얘는 하나만 0이고 2,2 위치의 원소만 0이고 나머지는 임의의 실수군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소는 11, 2, 0, 마이너스 1, 6, 7, 0 이런 애들이 저기의 원소인 거죠. 그런 애들끼리 더해서 이런 모양이 될까?
네, 언제나 되죠. 왜냐하면 얘만 0이면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앞부분은 어떨런지 몰라도 여기 달림, 하지만 여긴 0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덧셈에 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관해서도 닫혀 있게 됩니다. S 안에서. S는 덧셈,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저 S는 이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V를 실수체 위에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할 때 그 벡터 공간의 두 원소 아무거나 A와 B라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집합 S를 이렇게 주면 그러면 얘는 V의 부분 공간이 된다. 근데 이 모양을 좀 보십시오. 이 모양을 보면 A는 V의 원소고 그다음에 B도 V의 원소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K는 지금 K나 L은 임의의 실수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K는 1이고 L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만 나오겠죠? 요것은. 그러니까 A도 S의 원소구나. B도 S의 원소구나. 그런 겁니다. 즉 전체 벡터 공간 V에 A와 B가 있는데 마침 걔가 S라는 집합 안에 있는 거죠. 여기에 스칼라 K와 L을 해서 얘와 얘의 1차 결합. 요것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만은 요런 모양을 1차 결합 모양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집합은 항상 V의 부분 공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것은 S의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임의의 원소 C와 D를 각각 이렇게 뒀다고 했을 때 그거 두 개를 더하면 요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A 벡터로 묶어내고 이게 이제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면 K 더하기 M은 실수끼리의 덧셈이고 L 더하기 N도 실수끼리의 덧셈이니까 닫혀 있죠. 실수 집합은 결국은 실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곱하기 A 더하기 실수 곱하기 B. 그러니까 이 S의 원소인 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스칼라 B에 대해서도 스칼라 M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S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S는 그 위에 있는 그 벡터 공간이 어떤 벡터 공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폴리노미알이라고 해도 좋고 거기에 두 벡터를 끄집어내서 거기 앞에 스칼라 B를 각각 해서 더해준 것 그걸로 만들어지는 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걔는 언제나 이제 앞으로는 부분 공간, 부분 집합뿐만 아니라 부분 공간이라는 걸 이 예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분 공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예를 함께 공부했습니다.